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독학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아마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은 나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인강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문법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왠지 스킬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푸는 방식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그리고 RCD의 Part 7, 리딩 문제까지 전부 다 짧은 시간 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정말로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빨리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모든 문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그러한 스킬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요, The Study Half Test 천재라고 하는 교재에서 발췌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문제에 관련된 저작권은 모질게 토익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려는 이 강의의 수준은 실전반 수준이고요. 실전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문법적인 지식은 전부 다 있는 상태인데 내가 문제 푸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러한 기술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뭐 초보자들 위한 그리고 중급자들을 위한 그리고 이렇게 또 실전반 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요. 문법 문제만 풀어볼 거고요. 문법 문제 한 5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문제 풀이를 해드리기 전에 Part 5는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Part 5는요, 생긴 거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의 종류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 문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보기 A, B, C, D만 보셔도 단번에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본문, 빈칸이 나와 있는 본문을 먼저 가서 보시고 뭐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A, B, C, D 보기부터 먼저 본 후에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0.0001초 만에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문법 문제일 경우에는 빈칸 앞, 뒤를 보고 어떤 자리인지만 파악이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어떤 자리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 자리야, 동사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뭐 소유격 자리야, 뭐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골라내시는 그런 문법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A, B, C, D에 서로 다른 어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요, 빈칸 앞뒤를 보고 문법을 따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석으로만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문법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을 하시고 알맞는 어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달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 문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전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문제를 보여드리면 5초 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Part 5는요. 문제가 3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보통 18분
혹은 15분 안에 전부 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만 나중에 Part 7에서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서 지문을 해석하고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Part 5 문제는 몇 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요? 5초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5초를 드릴 거예요. 절대 화면을 pause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없이 5초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천재, 요 문제집은요, 난이도로 따지자면 중 정도예요.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5초 안에 거의 대부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긴장하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다음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 5초 안에 풀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답 몇 번이요? 정답 C번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3초 이내에 푸셨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Mr. Henderson부터 가서 먼저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 풀라고요? A, B, C, D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nd, nor, or, but. 이런 아이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등이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이 접속사는요. 앞, 뒤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그리고인지 아니면 그러나인지 또는인지 이런 것들을 앞, 뒤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빨리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앞뒤만 봐도 바로 막 문제가 풀려요. 2, 3 보자마자 2 or 3 사실 어울리는 거는 C번 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and도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부터 가서 빠르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Mr. Henderson 씨는 is among the top. 최고의 candidates, 후보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러면 Henderson 씨는요, 2위 혹은 3위의 후보자 중에 하나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위 혹은 3위라고 하는 것은 정답 몇 번? C번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요, 난이도 하의 문제고요. 3초 이내 찍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등위 접속사 문제는 앞, 뒤만 보시면 문제가 풀리고요. 이것은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And, nor, or, but 이거 뜻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 문제는 앞에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For the Employee of the Month Award 이런 거는 저는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문제 풀고 정답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보다 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요. A, B, C, D에 and, nor, but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문제네. 그럼 빨리 앞뒤를 보시면서 얘네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빈칸 쪼이 앞에 보니까 both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냥 정답 바로 몇 번 찍고 넘어가면 돼요. both A and B. and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실제로 나와요. 너무 고맙죠? 1초 만에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Either A, 정답 뭐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그쵸? A 아니고 B예요. Not A but B. 그 다음에 not only 자동으로 나와야죠. A but also B. Not only but also.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트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빈칸에 and, or, nor, but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빈칸 앞쪽에 가서 보니까 both가 나와 있어 and 찍고 그냥 확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1초 만에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긴장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52번을 보여드릴 건데 몇 초 안에 푸셔야 된다고요? 5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 시작할게요. 정답 몇 번이요? 정답 D번이에요. 이 문제도요, 사실은 하 정도의 난이도가 되겠어요.
자, 우선은 항상 뭐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A, B, C, D, itself, they, himself, themselves. 이런 아이들은 뭐라고 불러요? 명칭은 잘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뭐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인칭 대명사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인칭 대명사는요, 무조건 자리가 결정을 해줍니다. 얘는요, 주어 자리야? 아니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소유격 자리야? 아니면 목적격 자리야? 아니면 소유 대명사 자리인가? 제기 대명사 자리인가? 그쵸? 얘네들은요, 자리에 따라서 정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빈칸 앞, 뒤를 보시면서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가서 볼 거예요. 빈칸 앞에 누구 나와 있어요? among 나와 있네요. among이 뭐 하는 애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격 아닌 것부터 정답이 아닌 것부터 먼저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A, B, C, D 가서 보세요. 목적격 아닌 거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they. 얘는요, 주어 자리밖에 못 들어가는 주격이니까 B번부터 제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A, C, D를 구분을 하는 방법은요, it, him, them 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뒤에 self가 붙어 있는 아이들을 제귀대명사라고 부른대요. 제귀대명사는 무조건 앞에 나와 있는 누구를 받아주는 말이죠. 무조건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받아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보면 정답이 나와? 주어만 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All team members, 복수네요. 그렇죠. members,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팀원들이니까 여러 명이니까 정답은 몇 번? D번 themselves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치 대명사 문제는 일단 뭐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라고요? 그쵸. 자리. among 뒤에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B번 안 돼. A, C, D 중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제기대명사니까 주어밖에 없어. 주어 가서 보니까 team members야 정답 themselves. 이거 생각하는데요. 3초도 안 걸려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 기출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또 시간을 드릴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D번이에요. 자, 우리 이 문제는요,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냥 중정도의 난이도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항상 뭐부터 먼저 보라고요? A, B, C, D, them, themselves, they, their, 인칭 대명사 문제네. 이거 무슨 문제예요? 자리 찾는 문제지 뭐. 그럼 내가 어떻게 풀으라고요? 빈칸 앞, 뒤를 보시고 자리, 누구 자리인지 파악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빈칸 앞에 누구 나와 있어요? submit. submit은 뭐 하는 애요? 무엇을 제출하다 타동사요. 그럼 타동사 뒷자리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요. 선생님 A번, B번 둘 중에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뒤에 가서 보니까 빈칸 뒤에도 꼭 보셔야 돼요. 빈칸 뒤에 가서 보니까 resume라고 하는 이미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걸, 그쵸? 타동사 무엇을 제출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이력서라고 하는 목적어가 이미 나와 있으니 이 명사를 꾸며주는 누구밖에 정답이 안 돼요? 그쵸? 소유격, 형용사밖에 정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 D번, there 밖에 정답이 안 되겠네요. 그쵸?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A, B, C, D 인칭 대명사예요. 자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빈칸 앞에 타동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resume, 이력서를 제출하다. 이미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형용사 아니면 소유격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선생님 근데 them, 목적격 themselves, 목적격
they 주격 their 소유격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시면은요. 입문만의 수준도 안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인 것을 다시 한 번만 조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보니까 이거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법 문제는 문법 분석만 해서 정답만 찾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앞에서부터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전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법 문제이고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보고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칭 대명사 중에 하나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 왜요? 헷갈리거든요. 앞에 타동사 나와 있네. 그럼 목적격 A번하고 B번 둘 중에 하나 정답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실제로 진짜 나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뒤에 실제로 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소유격 정답 쉽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쵸? 요거 요렇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풀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C번이에요. 이 문제는요. 약간 단어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려운 단어를 내가 혹시나 모른다고 하면은요. 그냥 그거 해석 안 하고 뭐 다른 단어 갖다 해석해야지 어쩌겠어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였어요? 어휘 문제예요. 선생님 어휘 문제랑 문법 문제랑 어떻게 구분해요? 보세요. A, B, C, D 가서 봐봐요. 전부 다 형태가요. 무슨 형태예요? ing 형태예요. 전부 다 ing 형태라고 하는 거는요.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단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법으로 푸는 게 아니고 consider, leave, apply, decide 이 단어의 뜻을 아니 모르니를 물어보는 어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요. 빈칸 앞뒤만 보고 문제 푸실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풀 거예요? 맨 앞에부터 가서 무조건 해석부터 하고요. 해석을 하셔서 consider, leave, apply, decide 중에 정답이 뭔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A, B, C, D 이거 뜻 모르시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 단어들은 다 너무 쉬운 단어여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부터 같이 가서 그냥 무조건 해석하면서 푸는 거예요. Always make sure 확인해 주세요. To list all your expenses. 우리가 deductib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어렵다. 그럼 빼고 해석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deduct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빼기. 그렇죠? 근데 deductible 뒤에 able이 붙거나 ible가 붙거나 하면은요 뭐뭐 할 수 있는이요. 그럼 이거는 뺄 수 있는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뭐 어려운 말로는 공제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ist 목록을 작성을 해주세요. 어떤 목록을 작성해 주냐면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목록을 작성해 달아요. 근데 우리가 deductible 몰라도 해석은 가능해요. 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목록을 비용 목록 확인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문제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요. 앞에부터 탁탁탁 끊어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줘.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반말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죠. 확인해 줘. 목록을 작성해 줘. 비용을. 근데 언제 비용을 작성을 해달라는 건지 뒤에를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tax rebate, rebate 단어 또 어려워. 그럼 그냥 세금만 해석하시면 돼요. 세금을 뭐 할 때 비용을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하나하나 집어 넣어봐요. 세금을 고려할 수 있어요? 세금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consider하고 tax는 어울리지 않아요. leave는요, 떠나다 남겨두다거든요. 세금을 뭘 떠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신청을 할 때 그때 비용을 작성해서 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C번이에요. 근데 사실 rebate의 뜻을 알면 해석이 훨씬 잘 되겠죠. rebate는 뜻이 뭐예요?
환급이라고 한 뜻이니까 이거는 뭐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모르면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tax rebate, tax refund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제 가능한 비용의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C번 쉽게 고르실 수가 있는 거고요. apply 라고 하는 I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apply 수거 아세요? apply for 이라고 하는 수거 아세요? 어디에 지원하다, 신청하다 라고 하는 수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딱 찾고 보니까 apply for 한번 넣고 읽어보는 거예요. When applying for a tax rebate. 세급 환급을 신청할 때 딱 말이 되잖아요. 그쵸? apply for 문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나와줘서요. 정답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하다라고 하는 수거 4가지 저랑 같이 읽으면서 외워볼 거예요. apply 뒤에 혹시나 빈칸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 찍어야 돼? apply for, 그쵸? register for, sign up for. 근데 enroll 다음에 빈칸 나와 있으면 for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록하다는요. enroll in이라고 하는 수거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맞추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같이 쓰이는 전치사가 뭔지 외우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번 문제를 풀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긴장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정답 D번이에요. 자, 우리 이 문제는요, 문법 문제입니다. ABC를 살펴보니 whenever, as, because of, so that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뭐랑 뭐가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전치사 뒤에는 누구만 나오면 돼요? 명사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근데 접속사의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접속사가 나올 때에는 문장 전체 동사가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빨리 가셔서 빈칸 앞뒤에 동사가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지 아니면 명사만 딸랑 하나만 나왔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지 뭐, 그쵸? 근데 지금 가서 봐봐요. 빈칸 뒤에 customers have. 주어 동사 이미 나왔고 근데 동사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is installing. have. 동사가 2개가 나와 있으니 이 자리 누구 자리? 접속사 자리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는요.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몇 번만 안 돼요? C번. 죽어도 정답 안 돼요. 그럼 A번, B번, D번 중에서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할 수 없지 뭐.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as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할 때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앞뒤 내용을요. 지금부터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aison Department Store 백화점은요. is installing new escalators. 새로운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대요. 뒤의 내용이 중점이 되겠네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차장에. 그러면은요. 고객들이 주차장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가 가장 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오답 한번 넣어볼까요? 고객들이 주차장에 쉽게 접근할 때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거예요? 말도 안 돼. 그쵸?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쵸?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고객들이 주차장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 문제였었네요. 결국에는 해석을 해야 되는 이 얄미운 문제였었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access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배우고 넘어갈게요. 얘는요, 꼭 내 머릿속에 정립을 해두시고 적어두시고 외우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access라고 하는 애는요, 품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품사는 동사, 두 번째 품사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는요, 동사라고만 외우면 안 되고요. 얘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거를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access는요, 타동사예요. 근데 얘가 왜 헷갈리냐면요, access를 해석을 할 때 어디 어디에 접속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동사는요, 뒤에 을, 늘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ccess는 뒤에 어디 어디에 접속하다이니까 을을이 아니어서 이거 타동사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하다라고 할 때 access to the internet 이런 거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access는요, 무조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요,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명사만 와야 되지, 얘가 을를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요, 어디 어디에 접속하다라고 해서 뒤에 자꾸만 to를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문구로 외우는 거예요. access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속하다. access는 타동사에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access the internet.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ccess the internet. 네, 요렇게 외워주시는 건 선생님 아까 전에 access to the parking facility 봤잖아요. 근데 얘는 뒤에 to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때 access는요, 동사 아니에요. 이 문장의 동사는 뭐였어요? have 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access는 이때 어떤 품사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have라고 하는 타동사의 뒤에 뒷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ccess가 명사로 쓰일 때는 어디 어디로 접근, 어디 어디로 접속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easier access to the parking facilities, 주차장으로 쉬운 접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to라고 하는 전치사랑 자주 같이 나와요. 그래서 access to 다음에 명사. 그러니까 명사, 전치사, 명사로는 자주 쓰이는구나. 얘 때문에 access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헷갈리는구나. 그렇지만 access는 타동사구나. 이거 하나만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볼 건데요. 5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B번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은요, 수거를 알면 1초 만에 찍을 수 있는 문제인데 수거를 모르면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본문부터 먼저 보는 거 아니고 뭐부터 보라고요? A, B, C 보기부터 먼저 보기로 했잖아요. A, B, C 가서 보니까 short, shortly, shorten, shorts. 얘는 품사 문제네, 그쵸? 품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이 빈칸 자리가 형용사야, 부사야, 동사야, 명사야? 이거 물어보는 자리가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빈칸 앞뒤만 보시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빈칸 앞뒤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품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처럼. 안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동사부터 먼저 가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어디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동사가 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런 걸 따져주셔야지 이 문장 전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빈칸 앞뒤 가서 먼저 볼게요. 빈칸 앞에 airport, 빈칸 뒤에 after, 나 뭔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뭐 찾으라고요? 동사 찾아주세요. 동사 어디 나와 있어요? will be flying out 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우리는 will be flying out, fly out. fly out은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장이 무슨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이요. 비동사 뒤에 ing가 나와 있고요. 이 ing에 자동사가 나와 있으면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데 이 ing에 타동사가 나와 있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fly out은요, 뭐 출국하다, 뭐 날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fly out 여기서 이제 출국하다는 뜻이니까
출국하다라고 해서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문장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뒤에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from부터 airport까지 괄호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요, 문장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얘는 명사 역할도 못하고 뭐 아무런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문구예요. 그래서 from부터 airport까지 뭐 필요 없어. 그래서 빈칸이 나오던 뒤에 뭐가 나있냐면 after 절이 나와요. 절도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요, 형용사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형용사는요, 뒤에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 동사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 동사가요, 하나가 더 나오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접속사는요, after 하나만 나와 있고요. 동사 will be flying out 그리고 finalize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동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자리 명사 들어가면 돼요. 큰일 나지, 그쵸? 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장 속에서요,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애가 어떤 분사예요? 그렇죠.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정말 쓸데없는 자리, 누구 자리? 부사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게 5초, 10초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shortly는요, 우리가 짧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죠? shortly는 뜻이 뭐예요? 곧이라고 하는 뜻이요. 다시 한번. shortly는 뜻이 뭐라고요? 곧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접속사는요, 앞에 부사 문구랑 같이 나오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after라고 하는 I인데요. after는 보통 뭐뭐 후에라고 해석이 많이 되지만 soon after, shortly after, right after 이거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거를 만약에 알고 있었더라면 앞에 뒤에 내용 보다가 after 나와 있고 shortly after 우리가 요 수거를 알고 있었다면 1초 만에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건데 뭐 몰랐으니 어쩌겠어요.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얘는 완벽한 문장이고 얘도 쓸데없는 거, 얘도 다 쓸데없는 것을 이 자리는 쓸데없는 부사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게 수거이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한번 해두시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게 soon after, shortly after, right after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오늘 문제 풀이는요, 사실 실전반 수준의 풀이여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가?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석도 많이 안 해드리고요. 그쵸? 뭐, short는 뭐 형용사예요. shortly는 부사예요. 이런 것까지는 전부 다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전부 다 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토익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기본 바탕에 깔려져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스킬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차근차근히 하나 입문반 내용들부터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